아무래도 뭐 어느 지자체는 도시 브랜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뭐 도시 브랜드나 슬로건이 그 지역의 중점 사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춘천시가 얼마 전에 또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영화특별시로도 선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해서는 영화특별시는 좀 별다른 뭐 이슈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최근에 이 춘천의 영화 산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잖아요. 지난 2019년 영화특별시를 선포한 춘천시. 미래의 동력으로 영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대단히 이민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9년에 영화특별시를 선포를 합니다. 뭐 영화특별시라고 하면 지금 제일 영화로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죠. 부산. 네, 부산만큼의 영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유로 영화특별시 선포하는데 그 당시에 되게 좋았던 게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 그러면 춘천에 촬영소를 짓자. 남양주랑 춘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 거다라고 해서 막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중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여기에 이거 할 계획이다까지 발표를까지 했는데 여지껏 첫삽도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춘천시가 2년 동안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 다시 그 남양주 영화촬영소는 한 국내 그 건설사가 맡아서 오픈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제 국내 큰 영화 산업을 하고 있는 뭐 그룹에서도 파주 쪽에 대단히 영화 촬영소까지 지면서 또 뒤처진 상황인데 또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건데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집이 3채 정도 있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저한테 거기 영화 촬영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한 번 와서 측량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주민들한테 여기 뭐가 들어옵니다. 우리 주민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도 없었고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조차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말은 영화특별시인데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진철 기자님의 이 부분 취재를 보고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이런 취재가 드디어 나왔구나. 이게 영화인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눠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취재였고 후속 취재도 계속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사업이 관주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전기, 수도, 뭐 도로 건설 이런 건 관주도로 해야 되고요. 영화 산업은 철저히 민간 주도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양주 촬영소도 민간 건설사가 갖고 갔고 파주도 민간 뭐 대형 업체가 하는 것인데 근데 춘천시에서 구남도 같이 뭐 그런 유명한 작품이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공조나 구남도 같은 거. 그게 영화 미군 무대 위에 영화 촬영소가 잘 진행되고 보니까 춘천시에서 요거다 한 거예요. 민간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통째로 뺏어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지 위에 영화 촬영소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만료가 되면 협의를 해서 저기 좋은 부지가 있으니 걸로 옮겨라라고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늘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뺏어오는 이런 양상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춘천시의 영화 촬영소, 영화 산업 육성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부적절한 정책이라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마음을 떠났어요 이미. 부산이 영화가 유명한 거는 영화 배우들이 와서 정말로 실제로 그 포장마차에서 뭐 박스 뒤집어 앉아서 소주 먹고 하거든요. 민간인들하고 같이 뭐 이런 축제 분위기인데 이게 다 민간에서 이루어져서 가능한 부분이지 정부 주도로 시정부 주도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민간 산업에서. 영화를 하면 떠오르는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후발 투자로 춘천시가 우리도 하겠다라고 내었는데 지역에서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면 특별한 차별점이 없다라면 여기를 굳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그런 영화사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춘천시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런 사업들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은 영화를 한다는 뭐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인센티브를 뭐 해주는데 차별화된 전략이 아니네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5천만 원을 썼던 1억을 썼던 100억을 썼던 이 지역에서 쓴 거에 몇 %를 환급해주는 이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영화사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5천만 원 더 받는다고 뭐 큰 티가 안 난대요. 왜냐면 영화 제작비가 막 200억, 뭐 300억, 500억 이런 영화인데 인센티브 제도는 약간은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지난해 인센티브 제도를 했는데도 네. 받은 데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오, 왜죠? 그것도 겨우 11월 달에 한 곳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게 대상이 안 되는 조건에 안 맞는 데를 해서 준 겁니다. 약간은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춘천시는 영화산업위원회 그리고 네. 영화산업지원센터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위원회 밑에 이렇게 이 사무국 형식으로 네. 이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춘천시는 영상산업위원회는 춘천시 소속, 영상산업지원센터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소속. 소속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랑 여기서 하는 얘기랑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두 개 기관 다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민간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영화인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춘천에 촬영을 하러 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촬영을 해요. 엑스트라까지 하면 1000명까지 될 수도 있어요. 밥 먹을 곳이 없어요. 촬영이 밤생 촬영이잖아요. 밥을 새벽 2시에 먹을 수도 있고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당이 문 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촬영만 하고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삼청동에 모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그 영화팀들이 22개 이상의 팀이 왔다 갔어요. 거의 네. 그 식당에 가면 쫙 있습니다. 영화팀도 왔다 간 배경이 쫙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촬영이 와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와서 밥을 먹고 정말로 수십만 원, 뭐 수백만 원을 먹고 갈 수, 100만 원 이상을 먹고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젊은 청년들이 뭐 허기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식당 잡기가 힘들어서 이 사장님께 매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 2시에 가능한가요? 새벽 1시에 가능한가? 이분은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거기가 소개해서 된 게 지금 22개 영화팀이 왔다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당 예약조차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해주지 않고 이런 거를 지원해주지 않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뭐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 안 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영화 산업의 촬영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영화 산업은 CG 산업이잖아요. 고성능 컴퓨터가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컴퓨터 산업의 가장 큰 맹점을 컴퓨터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공냉 방식인데 춘천에 물이 많잖아요. 수냉 방식이 훨씬 적합합니다. 물을 끓여다가 컴퓨터를 식힐 수가 있어요. 수에너지 플러스. 그런 방향으로 시가 그 기업 유치나 우리 물을 식힐 수 있다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아니면 한 발 나가서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그래서 AI와 인공지능과 얼굴 뭐 속이는 딥페이크 기술 뭐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해야지 뭐 위원회 만들고 촬영소 만들고 삽도 만들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를 정말 춘천시에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될 수 네. 있는 네, 그런 네, 영화 네. 산업이네요. 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대학교랑 춘천시가 관련된 이제 CG나 이런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네. 결국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어. 뭐 약간 둘 사이에 이제 뭐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이제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만 영화특별시인 상황인 거죠. 결국은 그 영상산업위원회도 지난 2019년에 딱 해놓고선 한 번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 위원회가 한 여러 번, 네. 유명한 연예인이 유명한, 포함돼 예, 뭐 있다고. 박중훈 뭐 네. 이런 분도 계셨는데 본인은 정작 내가 위원이야? 라고 소속이 돼 있는지도 예, 몰라도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산은 막 한 1년에 18억, 20억씩 지원해 주는데 영화 유치한 거는 근데 어느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영화를 유치했다 네. 했는데 결국 이게 센터에서 유치한 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민간에서 유치한 거를 그냥 본인의 실적으로 갖다 얹어놓는 상황인 거죠. 크게 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근데 춘천뿐만 아니라 뭐 강릉도 영화를 뭐 그렇죠. 영화제다 그렇죠. 하고 있고 네. 평창도 최근에 이제 뭐 종합 영상 스튜디오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그렇죠. 지금 서로 막 하겠다고 하고 네.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마다 같은 산업을 하겠다고 지자체들이 중복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방자치제도라서 각 기초단체가 한다는 자율성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지만 뭐 그 광역단체인 강원도가 이런 거 좀 조율을 하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사업은 너네 중점적으로 여기가 했으니 너네 좀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쉽게 예로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어서 막 오른대 들어가 볼까?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예, 이 지금 각 지자체의 사업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좀 얘네가 했으면 얘네 이거 했어? 그럼 우리는
요거에 파급할 수 있는 요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 이거 했어? 야 우리도 이거 해보자. 얘네 대박 나면 얘네 쪽박 차는 거고 아니면 얘네가 만약에 진짜 얘기했던 영화 산업을 했는데 야 그러면 얘네 여기에 뭐 중장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좀 특화해서 해보자. 라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예. 네.